그래서 맨날 오늘도 이거 이제로 사야 되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저도. 야, 이게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그럼 사도 되는 거야 지금? 저는 는 진짜 딜이 나올 때가 시작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딜이 나오고 시작도 안 했다. 네. 새벽에 오지 않았다. 그쵸. 네. 딜이 나올 때가 이제 시작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이번에 국내 바이오 보니까 많이 오른 것들이 좀 특징이 있었던 것 같아요. 좀 주요 특징들이 뭐였었을까요? 신규 상장주들. 신규 상장. 네, 신규 상장주 중에서 매출 상승이 많이 기대되는 기업들. 그러니까 있고. 글로벌 좀 트렌드에 부합하는 기술 보유하고 있는 기업들은 신규 상장주들이 굉장히 많이 올라왔고요. 두 번째로는 아무래도 실적이 진짜 잘 나올 것 같은 기업들. 세 번째는 기술 이전 기대감이 정말 많거나 기술 이전 계약을 체결한 ABL 바이오 같은 기업들, 이런 기업들이 대표적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기대감이 많아야 많이 올라가는 거고, 대형 바이오들 보면은 나쁘지 않고 주가도 조금 올라가고 뭐 실적도 올라가는 것처럼 보이는 같이 가는 한데, 거죠. 네. 근데 이제 그 막 한방에 대한 기대감은 없다 보니까 그렇죠. 크게 오르진 않았다. 바이오 쪽 투자자분들이 좀 한방을 좋아하시나요? 네, 옛날에도 약간 바뀌었어요. 옛날에는 4번 타자 풀스윙 타자들이 무조건이었는데 요즘에는 그 정도까지는 아닌 것 같고 아, 알테오젠이나 ABL 바이오 같은 기업들이 나타나면서 네. 그래도 나는 기술 이전 계약 체결한 이력이 있는 기업을 투자할 거다. 아니면 글로벌 빅파마들, 글로벌 대형 제약사들이 원하는 기술을 보유한 기업들만 볼 것이다. 아니면 나는 임상에 진입해서 임상 데이터가 발표된 이력이 있는 기업들만. 전임상은 사실 리스크가 좀 크잖아요. 그러니까 임상에 진입한 그런 파이프라인이 많은 기업들만 보겠다, 이런 사람들이 옛날보다 훨씬 많아졌습니다. 이렇게 좀 확률이 좀 더 높아진 예전에 거죠. 한방보다는 더 높은 확률을 택하겠다. 옛날에 홀짝이었으면 이제는 그래도 뭔가 약간 포커를 하는 느낌? 아니면 이제 공부를 정말 많이 하거나 대형주들의 경우에는 네. 그런 느낌도 아니고 진짜 네. 공부해서 투자를 하셨을 때는 하방이 정말 많이 막혀있는 걸 느끼실 수 있으실 거예요. 아, 그래요? 오히려 다른 섹터, 우주나 로봇보다도 하방이 막혀있는 기업들이 꽤나 많습니다. 그러면은 제가 바이오 보면서 느낀 게 네. 와, 공부할 양이 좀 많아요. 맞아요. 그래서 이런 생각도 해봤거든요. ETF만 투자할까? 아니면 그냥 대형 바이오 시총 1, 2, 3위 정도만 투자할까? 어떻게 하는 게 제일 전략상 좋아요? 같이 가져가시는 게 약간 퇴직연금 같은 거는 액티브 ETF에 그냥 다 담아놔라. 액티브로? 네. 패시브도 아니고? 패시브보다는 액티브 ETF 아니면 미국 네. 바이오 ETF 이런 것들도 괜찮다고 저는 말씀을 드리는데, 왜 그러냐면 바이오는 개별주 성향이 너무 강하다 보니까 그냥 대형주를 다 때려 넣는 것보다는 그래도 매니저가 약간은 관리하는 그런 ETF가 더 좋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실제로 5년 전 혹은 10년 전 바이오주들 상위에 있었던 기업들이랑 지금이랑 되게 많이 바뀌었거든요. 그래서 액티브 ETF가 훨씬 좋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실제로 저도 퇴직연금에서는 액티브 ETF로 거의 약간 만들어 놓은 상황입니다. 바이오는 좀 전략을 좀 다르게 가져가야 되겠다. 그렇죠. 근데 이제 ETF만 하는 것도 네. 한계가 분명히 있다 보니까 어느 정도 글로벌 트렌드에 부합하는 기술을 보유한 기업이라면 비중을 좀 가져가는 것도 좋죠. 그러니까 제일 베스트는 제가 생각하기에 한 30-40% 정도는 ETF 가져가고 30% 국내 ETF 가져가고 20% 정도는 뭐 미국 ETF 가져가고 나머지 50% 정도는 개별주로 이제 투자를 하는 것도 좋은데 50% 중에서는 뭐 20-30%는 대형주 위주로 뭐 알테오젠, ABL 바이오 그냥 10조 원 이상만 10조 원도 아니어도 돼요. 한 5조 원 이상만 돼도 충분히 괜찮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모멘텀이 있는 기업들 위주로 가져가시고 나머지 그 25% 정도는 개별주별로 글로벌 트렌드인 R&A, AI 그리고 이제 넥스트 ADC, XDC 그리고 정책적인 관련 기업들, 그것도 이제 뭐 AI 바이오 아니면 생물보안법 이런 기업들이 될 수 있겠죠. 그런 기업들을 가져가는 게 사실 베스트죠. 근데 또 주위에 주식 투자로 돈 많이 버신 분들 얘기를 들어보면 그냥 기업 2-3개 정도에 홀박해라 이러신 분들도 많아요. 근데 그건 내가 정말 공부를 많이 하고 믿음이 있어야만 가능한 부분이기 때문에 비중 조절을 잘 하면서 가져가야 되는 거죠. 이 전략 짜는 게 바이오만 해도 전략이 다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맞아요. 기존에는 그 자동차 뭐 이런 데는 그냥 비슷비슷하니까 그냥 두루두루 가면 되는데 대장주만 잡으면 된다 했는데 바이오는 그건 또 아니죠. 대장주 잡는 전략이 또 아닌 것 같아서. 특히 작년은 그러면 안 네. 됐었죠. 네. 작년에 이제 대장주라고 할 만한 게 이제 알테오젠이고 원래는 이제 플랫폼 3사 알테오젠, 리아켐 바이오, ABL 바이오 정도인데 ABL 바이오를 제외하고 나머지 두 기업들은 작년에 퍼포먼스가 다른 바이오 대비 좋았냐? 그건 또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뭐 그런 선택과 집중을 해야 되는 분야라고 생각을 하고 다만 이제 장기 투자를 한다라고 했었을 때는 그런 전략도 나쁘진 않습니다. 그러면 올해 이미 많이 오른 애를 추가로 잡는 게 나을까요? 아니면은 올해 좀 작년에 덜 올랐던 대형 바이오를 사는 게 나을까요? 저는 그냥 같이 가져가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우선 그리고 모르니까 다 가져가라. 요즘에는 올라가는 기업들이 더 오르는 경향이 있어요. 맞아요. 근데 이제 작년에 트렌드였다고 올해 트렌드가 아니다 이것도 아니거든요. 그 트렌드가 유지가 될 건데 그 트렌드가 유지되는 기업들 중에서 올해 모멘텀이 정말 확실한 기업들이 있잖아요. 혹은 제가 요즘 투자를 사람들한테 설명할 때 제일 좋은 투자 방법이 뭐냐? 정부랑 정책이 밀어주는 분야가 좀 좋은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요. 왜냐하면 정부와 정책적인 서포트가 있다면 그게 돈으로 이어지기도 상대적으로 쉽거든요. 예. 왜냐면 정부랑 정책이 여기에 돈을 몰아주고 돈을 벌 수 있게 도와준다면 당연히 매출로 이어지는 경향이 있고 빅파마들도 정부의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그 분야에 투자를 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AI 바이오 쪽 예. 아니면 이제 CDMO, CMO 쪽에서도 당연히 해당이 될 거고요. 아니면 또 좋은 방법이 성공률이 유독 높은 기술들이 있어요. RNA가 대표적이에요. 예. RNA 쪽이 다른 신약 기술 대비 성공률이 거의 2배 이상 높거든요. 20% 정도예요. 높다. 예. 신약 성공률이 그렇게 높다라는 것은 당연히 신약 개발을 하는 건수도 다른 기술들보다 적은 것도 있겠지만 새로운 신기술이니까 그렇게도 있겠지만 희귀질환 쪽 아니면 이제 가능성 아니면 이 플랫폼에 대한 신뢰도 이런 것들이 많이 쌓여있다라는 뜻이기 때문에 뭐 그런 쪽에 투자를 하는 것도 굉장히 좋은 방식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면 올해 바이오 호재, 국내 바이오 호재 나올 만한 것들 뭐 좀 기다릴 만한 게 뭐가 있을까요? 이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바이오 투자. 맞아요. 예. 그러니까 간단하게 말씀드렸었던 이제 경구 비만 쪽 추가적으로 일라일릴리 올포글리프론이 올해 승인받을 수 있을 것이라는 것. 그게 근데 국내 주식과 연관이 있어요? 있죠. 경구 비만 치료제 개발사들은 당연히 관심을 받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D&D 파마텍, 일동제약 이렇게 두 기업이 대표적이고요. 예. 한미약품도 전임상에는 보유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세 기업 정도가 가장 관련이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다만 이제 좀 다른 부분은 D&D 파마텍은 펩타이드 기반의 경구 제형이고 일동제약은 저분자 기반의 경구 제형입니다. 그런데 노보노디스크가 세마글루타이드의 경구 제형을 비만 치료제로 FDA 승인을 받은 건 이제 펩타이드 기반이고요. 올포글리프론, 일라일릴리 올포글리프론은 저분자 GLP-1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그래서 두 개 다 봐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D&D 파마텍, 일동제약 둘 다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AI 바이오 쪽도 결국에는 이번 1월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에 엔비디아가 3년 연속 참여를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아마 작년부터 일라일리랑 협업을 시작했으니까 올해 뭔가 그 부분에 대한 업데이트가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근데 글로벌 빅테크 1위 엔비디아, 글로벌 빅파마 1위 일라일리 이 두 기업이 협업을 한다는 것 자체가 전 굉장히 유의미한 이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다른 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약간 글로벌 대장들이 같이 뭔가를 하려고 한다는 것 자체가 이 산업을 유망하게 생각을 하는 거 아닌가. 저번에 로봇도 나왔고 저는 그 생각 맞아요. 해봤어요. 젠스랑이 이제 인류는 20년 뒤부터는 사망하는 사람이 없을 겁니다. 아,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럴까봐. 그런 바이오주 대상승되는 거 그쵸 아니에요? 그쵸. 왜냐면 우리가 안 죽으면 약은 죽을 때까지 이제 하는 앞으로 거니까. 모든 암은 이제 해결됩니다. 이러면은 이제 뭐 대상승 아니에요? 말도 안 되는 거죠. 말도 안 이제 되지. 반도체 흡성 대법을 이제 바이오가 다 가져갈 수 있는. 네, 그럼 엔비디아 또 수혜줘야 되는 거네요. 그쵸. 엔비디아도 수혜를 받고 바이오는 이제 다 같이 가고. 그런데 저는 이제 AI 바이오를 굉장히 좋게 보고 있는 게 AI 바이오도 돈을 벌기 시작한 기업들이 많아지기 시작했다라는 것. 그러니까 돈을 번다는 게 적자가 흑자 전환으로 다 바뀌었다라기보다는 적자폭 감소가 확인이 되고 있다. 저는 그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흑자 전환을 할 때가 오히려 대상승을 야기할 가장 좋은 시기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번에 나왔을 때도 말씀드린 이제 프로티나 같은 기업들이 AI 바이오 대장 중 하나로 각광을 받을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더 나아가서는 이제 시어스 테크놀로지 같은 경우에도 어찌됐든 매출을 가장 잘 내고 있는 AI 바이오 기업이고 중동 쪽 진출도 아주 잘 되고 있어서 그쪽에서 뭔가 새로운 이슈들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시어스 테크놀로지 그리고 프로티나는 글로벌 빅파마들과 협업이 올해는 한 건 정도 나와줄 수 있지 않을까. 결국에는 AI 바이오는 우리나라에서는 할 수 있는 게 거의 없어요. 그리고 실적이 안 나오면 요즘 사람들은 투자를 많이 하지 못합니다. 왜냐면 돈을 못 버는데 계속 투자를 하는 게 좀 부담스럽거든요. 그게 우리가 옛날에 바이오에 투자했던 방식이잖아요. 그런 것들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점점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이 기업의 매출이 늘어나야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뭐 토모큐브, 프로티나, 시어스 테크놀로지 이런 기업들은 올해도 매출이 많이 늘어날 가능성이 높아서 계속해서 볼 사람들이 늘어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2분기 때부터 흑자 전환을 시작하고 시어스. 3분기에도 실적 서프 나오고 오. 4분기도 잘 나올 거라고 기대를 하고 있고요. 의료 로봇도 사실 AI 바이오예요. 그쵸? 의료 네. 로봇 중에서 이제 고영, 리브스, 매드, 큐렉스 이런 회사들도 최근에 관심을 많이 받고 있더라고요. 저번에 출연했을 때 한창 프로티나 얘기를 좀 몇 번 해주셨던 맞아요. 것 같아요. 근데 그때 내가 프로토스 이렇게 배우고 있다가 네. 프로토스를 여기다 깜빡해버린 거예요. 그러다가 나중에 보니까 10배 올라 있잖아요. 맞아요. 내가 와, 사람 심리가 똑같은 게 지금 사도 되지 제가 삼성전자를 보면서 맨날 그 생각에 삼성전자 사야 되나? 그래서 맨날 오늘도 이거 이제라도 사야 되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저도 야, 이게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그럼 프로티나 사도 되는 거예요 지금? 저는 프로티나는 진짜 딜이 나올 때가 시작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딜이 나오고 시작도 안 했다. 네, 새벽이 오지 않았다. 그쵸. 네. 딜이 나올 때가 이제 시작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럼 시어스 테크놀로지 많이 올랐어요 지금? 거기가 작년에 제일 많이 오른 우리나라 기업 탑2 AI 바이오가 진짜로 너무 핫했다니까요 작년에. 10배는 오른 거네요 최소 그러면? 그렇죠. 로켓 헬스케어도 작년에 거의 6배, 7배 올랐고 야. 상장 직후 가장 많이 오른 코스닥 중 하나일 거예요. 그러면 저번처럼 프로티나처럼 좀 안 오르고 좀 기대되는 건 없어요? 안 올랐는데 기대되는 거. 그게 이제 토모큐브 같은 회사들 덜 올랐죠. 그러니까 안 오른 건 아니고 네. 덜 올랐다. 네. 1조 원 언더다. 요즘에는 바이오 기업들이 1조 원 스타트라는 인식이 강해지면서 1조는 돼야 AI 바이오 기업 아니냐? 이런 인식이 생기고 저 있어요. 갑자기 꿈이 생겼습니다. 의대 가려고요. 좀 다시 늦었지만 공부를. 다시 늦었지만 의대 가야 되겠다. 아니에요. 이제. 공대예요. 공대. 요즘 바이오 네. AI 바이오 기업들 대표님들 보시면 물리학과 아니면 공대, 카이스트, 근데 바이오 포항공대. 회사를 만들어요? 그럼요. 어쨌든 장비, 칩 이런 AI 플랫폼 이런 것들이 메인이기 때문에 협업을 많이 하죠 또. 그래서 요즘에는 의대보다는 이런 공대 인력들이 AI 바이오 쪽에 진출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엔비디아가 바이오에 손을 댄다. 말이 되죠, 사실은. 이제 좀 흐름을 알겠다. 그러니까 이 바이오가 옛날 그때 이제 10년 전의 바이오와 지금 순수 바이오가 바이오는 아니에요. 맞아요. 이게 애초에 좀 체질 자체가 다르네요. 완전 많이 바뀌었습니다. 와, 공부 많이 해야 되겠다. 그러니까 10년 전에 나 바이오 좀 했지 않은 사람들이 그냥 공부 안 한 상태로 들어가면은 깨질 수 있는 시장이겠다 이거는. 그렇죠. 그리고 보는 분야들이 조금씩 다르시더라고요. 확실히 옛날에 투자하셨던 분들은 옛날 기업들에 다시 눈을 돌리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저도 그렇거든요. 맞아요. 옛날에 그 추억의 이름 같은 거 이제 10년 전에 그 이름. 맞아요. 예, 잠깐 상필했다 돌아온 이름 이런 막 거. 네, 그런 그런 거 좋아하거든요. 맞아요. 이제 그런 것보다 요즘에는 돈을 벌거나 글로벌 빅파마들이 어느 정도 인정해준 기업들에 대한 선호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근데 확실하게 돈 버는 회사들 좋아해요. 그래서 넥스트 바이오메디컬 이런 회사들도 돈 벌거든요. 흑자전환 예, 했어요. 예. 흑자전환 파트너사들이 다 짱짱해요. 옛날에는 뭐 파트너사들이 중국의 모 기업 약간 이런 느낌이었으면 요즘에는 11112 아니 이제 뭐 의료기기의 1등인 메드트로닉 넥스트 바이오메디컬도 파트너사가 메드트로닉이에요. 네. 근데 1조 원도 안 하거든요 회사가. 그래서 약간 이렇게 안전한 기업들이 많아졌다는 게 바이오에 투자하기 너무 좋은 시기가 됐다라는 저는 그런 지표인 것 같습니다. 이제 낭만 야구하지 말고 데이터 야구합시다. 딱처럼 이제 바이오도 우리 옛날에 가슴 뛰는 형태의 바이오 하지 맞아요. 말고 이제 머리로 하는 바이오를 해야 된다. 예. 그리고 모멘텀도 진짜 많아요. 경구 비만도 네. 올해 나올 거라는 거. 예. 이제 1월에 제피몬 헬스케어 컨퍼런스가 있는데 유독 우리나라 기업들이 발표를 많이 해요. 원래는 참석만 했었어요. 네. 그냥 가는 거, 가서 빅파마랑 미팅 잡아놓는 거. 이번에는 실제로 내 부스가 있고 내가 직접 발표를 하는 거예요. 알테오젠, D&D 파마텍, 셀트리온, 삼성바이오로직스, 휴젤 이렇게 직접 발표를 해요. 오. 그래서 꽤나 짱짱한 기업들이 이번에 발표를 하고 파트너사들이 있는 바이오 기업들이 또 많아졌잖아요. 빅파마들의 기술 이전하는 기업들이 많아졌다 보니까 그 기업들이 우리나라 바이오 기업들 언급만 한 줄만 해줘도 그게 굉장히 큰 이슈로 작용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것들도 우리가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에서 기대할 수 있겠고 엔비디아로 있는 AI 바이오 쪽 거기에다가 더 나아가서는 직접 참석하는 기업들도 꽤나 많습니다. 뭐 알지노믹스, 일동제야, 온코닉 테라피우틱스 이런 기업들이 다 참여를 하고 그런 걸 생각해보면 모멘텀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네. 거기에 봄에 원래 바이오가 좋은데 네. 4월부터는 AECR 암학회가 개최되고 바이오 USA도 6월에 있고요. 계속해서 그때부터는 유독 좀 뭔가 많이 일어날 것 같고 1분기 실적 시즌 그리고 계속해서 그렇게 생물보건법도 이번에 통과됐잖아요. 그쵸. 그거 자체가
사실 말도 안 되는 거거든요. 이렇게 바이오를 밀어준다는 것 자체가. 근데 이제 뭐 코스닥 활성화 정책까지 나온다라고 한다면 모멘텀이 뭐 매달 있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번에는 진짜 상반기에는 정말 바이오를 중심적으로 봐야 된다. 네. 지금 다른 섹터 볼 때 아니다. 그쵸. 금리 인하도 예. 1월에는 동결될 수도 있지만 3월에는 하지 않을까. 금리 인하를 하지 않을까. 지방선거 전에 한 번은 내리겠죠? 그럴 것 같아요. 예, 아마. 그리고 예. 미국도 예. 뭐 당연히 그런 바이오 흐름이 아직은 깨지지 않았다. 근데 미국도 금리를 한두 번은 내린다고 얘기는 나와 있으니까. 그렇죠. 예, 그리고 예. 트럼프 대통령이 돈을 많이 풀 거고. 그러고 이제 연준 예. 의장을 새롭게 5월에 뽑는 예. 걸로 알고 있는데 무조건 금리 인하에 우호적인 사람을 뽑지 않을까. 예. 본인이 뽑는 거니까. 그렇죠. 네, 그래서 저는 그런 요소들이 크게 야. 작용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AI와 가장 지금 호환이 좀 좋아요. 지금 흐름이. 트렌드가. 그러니까 어쨌든 AI랑 AI 묻는다잖아요. 그죠. 사실 네. AI가 지금 트렌드라. 네, 반도체도 AI. 이제 AI 바이오 이렇게 되는 시대니까 맞습니다. 잘 봐야 되겠다. 알겠습니다. 책 좀 빨리 써주세요. 아, 네. 잠깐만 이거 빨리. 진짜 AI 바이오 빨리 나와야 되겠는데. 맞습니다. 와 이거 진짜 열렸네요 시장이. 저는 그렇다고 생각을 해요. 돈을 버는 기업들이 생겼다는 것 자체가 시장이 열린 거 아닌가요? 빨리 준비해야 되겠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예,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여러분들 또 이렇게 또 새해 선물로 오늘 정말 많은 국내 바이오 주식 보따리 풀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